LH가 해야 할 업무를 관리사무소에 떠넘긴 정황이 추가로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의 단독 보도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장흥통합의료기관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의학 분야 선도 지역의 부끄러운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4월 처리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본회의 의결까지는 넘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해양오염과 초등 돌봄교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정질문 첫날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열흘 전 저희 뉴스에서는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LH 직원들의 갑질 논란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10년 동안 LH가 해야 하는 업무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대신해왔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네, LH에서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추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러한 아파트가 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민간 건설 사업자의 보도로 경매에 놓인 광양 A아파트 임대 세대는 2011년 특별법에 따라 LH 소유가 됐습니다. 당시 1,400여 세대 가운데 64%에 달하는 902세대의 집주인이 LH가 된 건데 지난 10년 동안 집주인이 해야 할 임대 관련 업무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떠맡아 왔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업무 위탁 계약도 수수료 지급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임대차 갱신 계약 신청서를 써서 보내드리고 해지하실 때 해지 신청서도 있고 또 자동이체 임대료 자동이체 하십시오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여기 와서 이것도 받아주고 계약서를 분실한 분들이 있어요. 계약서 분실한 거에 대한 그 서식도 필요하고 자동갱신을 했는데 갑자기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오셔서 여기서 또 쓰시고 이거 말고도 시설물 점검표도 작성해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원하면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고요. 태거 세대 시설물 점검부터 해가지고 임대 세대 하자 관련 모든 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 주민분들께서는 저희가 LH 소속인 줄 아시고 처리가 늦어지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불만을 많이 표출하시죠. 보도 이후 취재진은 LH 임대 관련 업무를 대신해왔다는 또 다른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광양 B 아파트의 LH 임대 업무 목록을 보면 앞서 언급된 A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B 아파트는 A 아파트와 같은 건설사의 보도로 LH 소유의 임대 세대와 분양 세대가 섞여 있는 혼합 아파트입니다. LH가 매입할 당시 임대 세대의 비중은 80%에 달했습니다.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앞서 A 아파트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LH 직원들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로 찾아왔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시면서 회사에서 만든 지침이 2018년도부터 주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때부터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매입한 시점부터 해줘야 위탁 일을 한 건데 그거는 빼먹고 단순 3년치를 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해서. 일은 2018년 이전부터 대신해왔는데 수수료 지급 기준은 본인들이 지침을 마련한 시점부터 하겠다는 것. B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해당 계약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LH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당연한 듯 업무를 대신해온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LH에서 해야 될 업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번거롭게 이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드린 거죠. 습관이 무섭다고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도 한참 연구 중입니다. 딱 이렇다하게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저희도 막막하네요.
그러면서도 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 거부로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답답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멀쩡하니 돌아가던 업무가 안 돌아갔는데 저희가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봉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LH의 임대 관련 업무를 거부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으면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업무를 지금도 대신하고 있습니다. LH는 업무 차질을 우려하기 전에 적절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 또 대체보완의학의 장점을 접목시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게 바로 통합의학인데요. 전남 장흥에도 통합의학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해마다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도 늘어나면서 병원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힘든 실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사자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장흥통합의료병원입니다. 2017년 문을 연 병원은 장흥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원광학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초기 큰 실적이 없다가 지난 2019년부터 조금씩 성장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2019년 외래 환자는 8,700여 명, 입원 환자 2,047명 등 17,000여 명이 이용하던 병원은 2020년 외래 환자가 2배 가까운 1,510명으로 입원 환자는 3배 이상인 8,7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의료 수익도 9억 1,300만 원에서 25억 5,8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향상은 장흥군이 5년간 70억 원의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병원에 최신형 재활기구를 갖춘 데다 양한방 재활치료가 가능해 고령 환자들이 즐겨 찾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마다 진행한 국제통합의학 박람회가 홍보에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작 병원 실적은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달 30일자로 병원장이 사직해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사도 최근 6개 과목이 다 채워지긴 했지만 그동안 2개 과목 의사가 없어 진료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에 간호사 수도 10명. 현재 수준에서는 24명 정도가 필요한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흥군과 병원 측은 원장을 비롯한 직원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병원이 이제 돈 준 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냐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계속 하죠. 이 병원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장군민이라든가 돈에 의해서 그런 건 이제 저희들이 돈 지원해 줄 만큼 병원 잘 되게끔 잘 하게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현재 원광학원 내부에서도 원장 채용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간호사 채용도 실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고 사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병원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저희 지금 그렇잖아도 병원 여러 가지 복잡한데 빨리 해결을 하려고 직원들도 고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자꾸 외부로 나가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특히 병원 환자 대부분이 재활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대형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동 수단은 병원차가 고작입니다. 닥터 헬기는커녕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동에 어려움이 큽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장흥통합의료병원. 재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의료인력 충원 등 서비스 질 향상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집행부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도정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해양 오염 방지 대책부터 초등 돌봄 교실의 운영 문제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정 질문 첫날의 풍경을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해마다 사용되는 그물은 9,200여 톤. 이 가운데 25% 수준인 2,500여 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무분별하게 바다에 방치되면서 해양 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박에서 나오는 폐기름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식단이나 작업하는데 식단이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뽑아서 깐풍기로 걸린 거예요. 우리가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작년에 49만 9천 리터를 수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수거한 비중이 전체 오일 판매량에서 보면은 약 2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수요건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이 부분은 이해하시겠죠? 예. 이 방과 후 학교의 운영과 초등 돌봄 교실의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전남에 430개의 초등학교가 있지만 저녁 돌봄을 운영하는 학교는 46곳뿐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돌봄 전담사를 대체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나 교사를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됐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자유학년제 운영 프로그램, 교과 학습, 교재, 배움터 지킴이 및 운영 인력 등 전남도 교육청 차원에서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도교육청의 교육 정책 방향과 교육 운영 방향을 잡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 추진과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해당 의원의 실명이 거론돼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하근 의원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라남도의회 도정 질문은 오는 29일까지 전체 의원 58명 가운데 16명이 참여해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인 이른바 여순사건 특별법은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오후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의 이견으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또 본회의 의결까지 남은 절차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에서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전남 영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돼 전남의 1041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전남 1041번 확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들과 지난 13일 영광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은 전남 1041번은 민주당 전라남도당 간부로 알려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기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41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지역 감염자는 960명입니다. 목포에서 7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목포시는 27일 오후 1시를 기해 60대 여성이 목포의 66번 확진자와 접촉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73번째 확진자는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된 상태여서 특별한 동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 주간을 운영합니다. 특별 방역 주간에는 공공부문의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확대 시행하고 회식과 모임 등을 금지합니다. 또 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불시 단속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에도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을 적극 추진토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특히 집단 감염 비중이 1월 중순 13.6%에서 3월 말 67.1%로 증가세인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와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군 합동으로 5월 7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집중관리기간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와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제 지원에서도 제외할 예정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다음 달 2일까지 특별 방역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기 위함이니 도민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셔야겠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감염병 관리과 진미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감염병관리과장 진미입니다. 네, 먼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현황 어떻습니까? 최근 목포 무안에서 7명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 복합주민센터 3곳에서 신속히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포 2,149명, 무안은 3,601명, 총 5,750명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확진자 없이 안정된 상황입니다. 네. 또 이 밖에도 전남도에서 이제 오는 5월 2일까지 특별 방역 주간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네. 최근 전국구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명 선을 위협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해 전남도는 5월 2일까지 특별 방역 주간을 운영하는데요. 이에 따라 공무원은 지역 축제를 포함한 불효불급한 행사나 대면 회의, 회식 등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를 확대 시행합니다. 민간에도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집단 감염 비중이 1월 중순 13.6%에서 3월 말 67.1%로 증가세인 유흥시설이라든지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시군 합동으로 5월 7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집중관리 기간 중에 방역수칙 위반 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를 병행하게 됩니다. 또 이와 별개로 2주간은 집합금지 조치하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제지원도 제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특별 방역 주간과 집중 점검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민들께서 좀 각별히 방역 수칙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도는 지역 내 숨은 감염자를 조기 발견해 지역 감염을 차단하고자 업종별, 테마별 선제 진단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에 따라서 도민의 피로도 해소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전남도의 맞춤형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전남도의 경제와 방역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남도는 도민 185만 명에 대해 7.7%인 총 14만 2,570명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집단 면역을 앞당기기 위해서 11월 말까지 도민의 85%인 159만 명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11월 말쯤 되면 도민들도 예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확진자가 800명 선을 위협하는 매우 유중한 상황인 만큼 도민들께서도 이번 한 주간 가족, 지인 간 모임 및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 진미 과장이었습니다. 아카데미의 역사를 새로 쓴 배우 윤여정의 과거 어록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12년 전 다큐 영화에서 읊조린 대사를 한번 볼까요? 송혜교는 중국 시장, 최지우는 일본 시장, 나는 재래시장이나 지킬라고라고 했습니다. 네, 그랬던 그녀가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또 이런 어록도 남겼습니다. 배우로서의 삶은 때로는 주연이고 조연이고 단역일 때가 있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긴 과정에서 순서처럼 오는 것 같다.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항상 주연일 수는 없고 또 늘 단역이었더라도 언젠간 주연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